이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 무대가 아니었다. 한 소녀가 평생 가슴 깊이 눌러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세상 앞에 꺼내놓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단 한 곡의 노래가 대한민국 전체를 멈춰 세웠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 아직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시간에 이수연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노래는 황민호의 울아버지였지만 그 무대는 단순한 커버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한 아이의 편지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담긴 절규였다.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들조차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떨림은 분명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단단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교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다. 오직 진심 하나뿐이었다. 그 진심은 한 한 음을 타고 흘러나오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스튜디오 전체를 덮어버렸고 결국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잊었고 관객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시청자들 역시 같은 감정에 빠져들었다. 왜 이 어린 아이의 노래가 이렇게까지 가슴을 무너뜨리는지 아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수연의 노래는 연기가 아니라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어린 나이에 가장 큰 이별을 겪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다. 웃어야 할 순간에도 밝아야 할 자리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감정이 결국 이 무대에서 터져 나왔다. 울지 않기 위해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 아버지를 떠올리면 무너질까봐 억눌러야 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노래 한 줄 한 줄에 담겨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림은 누구보다 컸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은 더 따뜻하게 변해갔다. 국민손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준 존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 뒤에는 아무도 쉽게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한 소녀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 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눈물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수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슬픔을 견디고 노래로 살아남으며 결국 세상을 울리게 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다. 2014년 5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난 이수연은 누구보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였다. 유치원 시절의 그녀는 늘 밝고 웃음이 많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였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놀이터에서 손을 잡고 뛰놀던 순간부터 유치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주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수연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주말마다 함께 가던 노래방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 점수를 비교하는 작은 놀이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늘 우리 수연이가 더 잘한다고 말해주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시절 수연에게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고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순간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2020년 수연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무렵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어린 아이에게 그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왜 아버지가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왜 다시는 함께 웃고 노래할 수 없는지, 얄 수 없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나이였다. 그날 이후 수연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흔적들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고, 함께했던 기억들은 따뜻함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변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사실을 숨겨야 했다는 점이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볼까봐, 혹은 놀림을 받을까봐. 수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지내야 했고,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려 애써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순간들,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채 억눌러야 했던 시간들. 어린 나이였지만 수연은 이미 감정을 참고 버티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렇게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이별과 상실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며 성장해갔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 수연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다. 두 사람 역시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손녀만큼은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수연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며 학예회나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날이면 할머니는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우리 수연이 오늘도 잘했어라고 말해주었고, 그 한마디는 어린 수연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함께 숙제를 하며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 주었고, 그 말은 수연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특히 할머니가 자주 하던 말인 우리 수연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자는 문장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었고, 그 말 속에서 수연은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었다. 바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결국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수연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잘 부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한 가지 감정을 견디기 위한 유일한 방법에 가까웠다. 바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노래방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고,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복해서 떠올랐다. 마이크를 잡고 서로 웃으며 점수를 비교하던 순간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 수연이가 더 잘한다고 말해주던 그 장면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면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사라진 줄 알았던 시간들이 다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수연에게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며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이수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바로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 무대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기 때문이다. 경주편 녹화 현장에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수연은 가장 어린 참가자였다. 작고 여린 모습은 누구에게나 평범한 아이로 보였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와 국악 감성이 담긴 곡이었고, 두 곡을 이어 부르며 자신만의 색깔로 무대를 채워나갔다. 처음에는 귀여운 참가자로만 보였던 시선이 점점 달라졌고, 노래가 이어질수록 관객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모두가 그 작은 소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감정이 실린 목소리, 흔들림 없는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표현력이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고 배워서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었다. 그녀가 살아오며 쌓아온 감정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었고 그 진심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흔들었다. 노래가 끝난 순간 현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터져나온 박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과 발표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 순간은 단순한 수상의 의미를 넘어 그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최우수상, 그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순간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수연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고 슬픔과 그리움은 더 이상 혼자 견뎌야 할 감정이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 표현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능력이 만들어졌다. 바로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었다. 이 능력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오면서 쌓인 기억과 감정이 목소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였고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이수연은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역 무대가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방송 무대였다. 2023년 그녀는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했고 그 무대에서 김태권의 망부석을 선택했다. 이 노래는 기다림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깊이 담고 있는 곡이었고 그 감정은 수연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이었고 감정은 더욱 깊어졌으며 표현은 더욱 섬세해졌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관객들은 점점 더 빠져들었고 방송이 끝난 뒤 반응은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쏟아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댓글에는 트롯 신동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하지만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수연은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감성을 가진 가수였고 그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지역에 머무르지 않았다. 전국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서 이수연은 더 큰 무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대가 찾아왔다. 이수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결정적인 순간, 바로 미스트롯 3이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 수많은 성인 가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 누가 보더라도 불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대에 서기 위해 누구보다 간절하게 준비해왔다. 예선 무대에서 그녀가 선택한 곡은 황민호의 울아버지였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다. 그 노래는 그녀의 이야기였고 그녀의 감정이었으며 그녀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 무대는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는 무대 전날까지 눈물을 참기 위한 연습을 반복했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위에 선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떨리는 듯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이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관객들은 점점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들 역시 말을 잊은 채 무대에 몰입했다. 그 누구도 그 순간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터져나온 반응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동에 대한 반응이었고 진심에 대한 공감이었다. 이수연은 오라트를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이름은 단숨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며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몸집은 작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울림은 누구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현은 더욱 따뜻하게 바뀌었다. 국민 손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존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라운드 팀 미션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춤 연습 도중 넘어지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동작과 체력적인 부담까지 겹치면서 무대 준비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린 나이의 그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그 라운드에서 그녀의 이름은 합격자로 불리지 않았다. 탈락이라는 결과,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수연은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울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무대에서 보여준 강한 모습 뒤에는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어린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후 갈라쇼 무대에서 이수연은 원곡자 황민호와 함께 울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르게 되었고 그 무대는 방송 이후 엄청난 화제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경연에서는 탈락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1등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그녀를 향한 응원은 더욱 강해졌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단순히 경연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하나의 이야기였고 하나의 감정이었으며 하나의 시대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무대를 기점으로 이수연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미스트롯 3 이후 이수연의 이름은 더 이상 한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 무대를 기점으로 그녀의 존재는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방송가와 음악계는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방송 출연 요청이었다. TV조선과 SBS, KBS를 포함한 주요 방송사에서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 섭외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어린 나이의 신인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스케줄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무대에서 이수연이 보여준 안정감과 존재감이었다. 2024년 그녀는 KBS 가요 무대에 출연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전통을 가진 무대로 주로 중장년층 가수들이 서는 자리였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른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수연은 특유의 맑고 깊은 음색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출연한 불후의 명곡에서는 더욱 성숙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단순히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 곡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돋보였고 결국 우승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내며 그녀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후 상황은 더 빠르게 전개되었다. 한일 톱 10쇼, 아침마당 더 트롯쇼 등 주요 음악 프로그램에서 최연소 출연 기록을 연이었으며 그녀는 트롯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실제 실력과 이야기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컸다. 이수연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팬층 역시 빠르게 확장되었다. 어린 팬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동시에 끌어들이는 드문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음악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감정에 공감하는 팬들과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팬들이 하나로 모이며 강력한 지지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정식 앨범을 발표하게 된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구성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이 앨범은 공개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타이틀곡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가진 트롯곡으로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대중성을 동시에 잡았고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수록곡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할머니와의 일상을 담아낸 곡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매일 아침 따뜻한 국을 준비해주던 순간 힘든 날이면 조용히 건네주던 위로의 말, 그리고 늘 곁에서 지켜주던 존재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 이 곡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큰 사랑을 받았고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더욱 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그녀는 새로운 도전도 멈추지 않았다. 트롯이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발라드 곡을 리메이크하며 또 다른 감정 표현을 시도했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깊이 있는 해석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비평가들은 그녀를 단순한 신동이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이야기꾼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팬들 역시 어떤 장르든 자신만의 색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춘 가수라는 점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다. 이수연은 더 이상 가능성의 단계에 있는 가수가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수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실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간 기록에 가깝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그 사실조차 쉽게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이 묻어두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 감정은 노래라는 형태로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수연의 무대는 언제나 다르게 느껴진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감정에 끌려 들어가고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가장 큰 힘이다. 특히 그녀의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 바로 효도라는 말이다. 어린 나이에 경험한 상실과 그 이후 자신을 지켜준 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는 그녀의 모든 선택과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그녀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더 열심히 노래해서 보답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삶은 언제나 가족과 함께였다. 새벽 스케줄이든 먼 지방 촬영이든 항상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곁을 지켰고 단 한 번도 혼자 남겨진 적이 없었다. 그 시간들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지금의 이수연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밝고 감정이 풍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가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감정 표현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반복된 연습이 숨어 있다. 울음을 참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했던 시간들, 그리고 더 나은 무대를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과정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이수연은 단순한 아역 가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관객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무대를 완성해내는 모습은 이미 완성형 아티스트에 가깝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여러 개의 촬영을 소화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선배 가수들 역시 그녀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감정 표현에서는 이미 성인 가수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트롯계를 이끌어갈 중심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수연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재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모든 시작이 슬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단순히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노래로 바꾸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수연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그녀가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 잃어버린 존재를 향한 그리움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다. 이제 이수연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어린 날의 슬픔을 딛고 일어난 한 소녀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이고, 그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같은 감정이 남아있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노래로 전하겠다는 다짐. 이수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일 뿐이다.